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의 창시자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를 나무위키에서 검색을 해보면 거주 국가 불명, 국적 불명, 출생 불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산 웹사이트에 등록된 정보를 보면은 거주 국가는 일본이고 출생은 1975년 4월 5일생, 한국 나이로는 48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모든 정보가 불명이냐? 아마도 이 정보들이 다 조작되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좀 알아보면요. 우선 거주 국가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 초기에 많은 기여를 했던 개발자 중에 슈테판 토마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스테판 토마스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사토시 나카모토와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했던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했던 그 일지를 갖다가 다 봤더니 자, 한 번도 일본인들이 어떤 생활하는 그 시간대가 아니고 대부분은 미국인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 그 시간대에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토시 나카모토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얼마나 돈이 많을까요? 현재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의 가치로 환산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 수 있겠죠. 2021년 굉장히 비트코인 시장이 뜨거웠을 때는 무려 세계 부호 2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세계 20위에서 79위까지 추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시장이 살아났기 때문에 아마 부호 순위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추정된 인물들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장표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이걸 그냥 빼곡하게 채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제외하고 정말 핵심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네 사람 중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 중에서 한 분 한 분 제외를 하면서 누군지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추정을 받았던 인물, 언론들에게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물은 도리안 나카모토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1949년생이고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미국으로 거주한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자, 이분이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받은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개명하기 전 이름이 사토시 나카모토였기 때문입니다. 2014년 3월 6일 미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가 엄청난 기사를 터뜨립니다. 비트코인의 얼굴이라는 주제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드디어 찾아냈다라고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도리안 나카모토였죠. 자, 사건이 이렇게 된 데는 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오기 딱 한 달 전이었어요. 2014년 2월에 뉴스위크의 기자입니다. 레아 맥그라스 굿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집을 찾아가요. 경찰까지 대동을 해서 찾아가서 도리안 나카모토에게 물어본 거죠. 너 혹시 비트코인을 네가 만들었냐? 자, 그랬더니 이 도리안 나카모토가 갑자기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있다가 이렇게 기습을 당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맡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연관성이 없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확실하다라고 받아들이고 기사를 내보낸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도리안이 얘기했던 거는 비트코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등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리안 나카모토는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이렇게 한 명이 이제 아웃됐습니다. 이제 남은 3명 중에서 또 한 명씩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호주 사람인데요.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비트코인 캐시를 하드포크한 비트코인 SV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등장은요, 2015년에서 2016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사토시 나카모토가 밝혀졌다라고 엄청나게 흥분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이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들을 이해하려면은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가요, 혼자서 어떤 작업을 하지 않았고 과거에 데이브 클레이먼이라고 하는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13년에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의 진실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 사라진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이 라이트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메일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그 메일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08년 3월 12일에 라이트가 데이브 클레이먼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08년 이후로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메일에서 어떤 정황적인 증거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흥분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갑자기 2016년 5월 2일에 라이트가 스스로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는 자신이 비트코인 백서를 직접 작성했고 초기 비트코인도 본인이 채굴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술을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라이트가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어떤 주장하게 된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비트코인 초기에 개발한 암호키로 디지털 메시지에 서명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최초의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 뒤에 있는 블록 9과 첫 번째 데이터 블록인 블록 1의 비트코인 주소를 제어하는 개인키와 암호화 서명의 소유권을 제시했죠. 근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거는 오래된 서명을 재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공개된 소스에서 복사해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니까 돌연 잠적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라이트가 잊혀지나 했는데 2018년 11월에 클라이만의 유가족들이 라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이 유가족들은 이 사람이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굴을 클라이먼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비트코인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클라이먼의 유가족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드디어 사토시 나카모토의 움직이지 않는 지갑에 있던 이 비트코인이 최초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라이트가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죠. 안녕하세요, 박 작가님. 크레이그 라이트와 관련해서 또 소송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비트코인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클레이먼 유족들과의 그 소송은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거거든요. 근데 크레이그 라이트가 지금 또 영국 법원에서 비트코인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의 핵심은 본인이 비트코인을 만들었고 비트코인 백서도 내가 썼다. 그래서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저작권을 요구한다는 게 좀 생소한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탈중앙화되어 있고 사실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는 행동들을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와는 전혀 다른데 네.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게 계속해서 세상에서 정체를 감추기 전에 한 번도 비트코인이라는 이 역사적 발명품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거다라고 봤는데 이 라이트 이 양반은 지금 특허, 재산권, 지적 재산권 이런 데만 집착을 해가지고 지금 돈벌이를 하려는 모습이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소송은 이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13명이랑 코인베이스 블록 같은 데서도 다 이제 포함을 해서 26명에 대해서 지금 법적 절차를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송의 핵심이 뭐냐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운영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본인이 만든 비트코인 SV, 이게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죠. 이게 원래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원래 버전이고 이게 진정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매체들을 보면은 이 라이트를 두고 악명높은 과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는 아주 비열한 공격이다.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이미 패소를 한번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맞습니다. 사실 소송은 올해 2월 8일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라이트가 다시 항소를 했고 이것도 영국 법원이 받아준 거거든요. 근데 이 받아준 이유가 사실은 명확하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이 영국이 금융이 강한 나라잖아요. 네네. 런던 하면 금융의 도시,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허브가 되겠다 이런 주장을 좀 하는 나라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 아마 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항소심은 2024년 1월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라이트가 승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가장 큰 관심이겠죠. 네네. 근데 이 핵심은 라이트가 스스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2016년에 스스로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얘기하고 나서 한 번도 그걸 증명해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바꿨고, 그리고 뭔가 조작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소송 당한 측에서는 이 비트코인 법적 방어 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공격당한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인데, 요걸 만든 사람이 트위터 창업자, 이 블록 CEO인 잭 돌시거든요. 근데 이 방어 기금이 굉장히 많은 또 증거들, 이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다라는 많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직접 주장한 거에 대한 오류를 다 찾아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봤을 때 이미 패소를 한번 했었고, 라이트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라이트가 사토시가 맞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 암호화폐는 오픈 소스이고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사용하고 다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이 이제 와서 멋대로 이거 마음대로 멈출 거야,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에서 영국 법원이 항소를 또 받아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좀 바르지 못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인물은 닉 제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닉 제보는 이 암호학계에서 굉장히 거장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이 분야에서 저명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비트골드를 제안을 한 겁니다. 비트골드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비트골드의 메커니즘이 금본위제 통화 발행 원리를 구현해서 인플레이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자, 어딘가 비트코인과 굉장히 좀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분은 세계 최초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발명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분이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이유를 알아보면 이 비트골드와 비트코인의 유사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바로 비트골드를 참조해서, 그러니까 비트골드가 비트코인의 모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비트골드는 구조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채굴 과정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비트골드도 참가자들이 암호화된 퍼즐을 풀어서 얻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조절처럼 퍼즐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때문에 비트골드를 획득하는 과정들도 점차 어려워지게 구현이 되어 있죠. 자, 결론적으로 이 암호학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골드의 컨셉트와 원리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트코인 백서에 비트골드에 대한 코멘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골드의 개념을 만든 닉 제보가 비트코인까지 만들고 본인의 개념들을 소개하기가 좀 그러니까 넘어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자, 물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백서에는 본인이 참고한 어떤 문헌들이나 기술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5년 5월에 뉴욕타임스의 나다니엘 포퍼 기자는 아마도 닉 제보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들이 있는데요. 닉 제보의 글들이 비트코인 백서와 언어학적인 유사성이 가장 밀접하다. 그리고 비트코인 백서의 내용이 닉 제보가 쓴, 특히 2005년에 쓴 비트골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추정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인물을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닉 제보는 제외는 하지 말고, 자, 마지막 인물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사토시 나카모토에 적합한지를 좀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거는 2008년 8월 18일입니다. 비트코인.org라고 하는 이 도메인이 일본의 어나니머스 스피치를 통해서 등록이 되죠. 자, 이 어나니머스 스피치는 익명의 이메일, 익명의 도메인 등록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2008년 10월 31일 뉴욕 시간 오후 2시 10분에 전 세계의 암호학 전문가, 과학자, SF 소설가, 천체 물리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수백 명에게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발신인은 사토시 나카모토였죠. 자, 이 메일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뢰할 만한 제3자 중개인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히 당사자 간 1대1로 운영되는 새로운 전자통화 시스템을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밝히면서 비트코인 백서를 첨부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백서를 받은 이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격렬하게 환호했을까요?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통화로 자산을 보유할 리가 없다. 해커들이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의 킬러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을 수확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그 가치에 비해 훨씬 크고 환경적인 재앙이다.
네, 굉장히 혹평이 쏟아졌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했던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비트코인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암호화계에서는 이런 비슷한 시도들을 계속 해왔고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갔던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차별화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자, 나카모토는 메일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증명합니다. 지금까지의 프로젝트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두 가지 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이라는 절대 침범되지 않은 원장을 통해서 누구나 거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두 번째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개별 컴퓨터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장부를 업데이트할 요인을 갖추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좀 애걸복걸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인기를 얻을 때에 대비해서 조금쯤 사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자, 암호학자들은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암호학 전문가들은 당시에 익명성을 극도로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익명성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익명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 다 밝혀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실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만 닉네임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누가 등판했냐 하면 바로 53세의 중년 암호학자 할피니가 등장합니다. 자, 이 할피니가 오늘 사토시 나카모토의 후보 마지막입니다. 자, 할피니는요, 세계적인 암호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자죠. 자, 이분은 1990년대에 암호화 프로그램의 어떤 프로토타입이라고까지 불리는 PG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인물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메일이나 파일, 메시지 등을 암호화해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자, 그리고 2004년에는 해시 캐시를 이용해서 독특한 작업 증명 시스템이에요. 재사용 가능한 작업 증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비트코인의 POW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같은 해 이머니를 개발했는데 이거는 블록체인 탄생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할피니는 이 암호학계에서 엄청나게 거장으로 대우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피니가 이 상황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손을 들어줬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피니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이고 본인이 1인 2역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할피니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초기 프로그램의 버그를 알린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를 제외하고 최초로 비트코인을 채굴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일 거라는 증거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오태민 교수님의 글을 좀 참조했습니다. 비트코인 고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채굴한 것이 분명한 블록들에서 특이성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초창기에 채굴의 경쟁자가 없었을 때 그 채굴은 누가 했을까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혼자서 계속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채굴 값들에서 연속된 패턴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관성 있는 연속적인 패턴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여러 대 컴퓨터가 만약에 채굴 경쟁을 벌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연속된 값이 아니라 무작위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할피니가 자신이 채굴한 블록이 70번대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고고학자들이 이걸 찾아봤더니 할피니가 채굴한 70번대 블록들에서는 이 엑스트라 논스 같은 값들이 헝클어지지 않고 일관되게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번대까지도 계속해서 같은 사람이 채굴을 하고 있었는데 할피니가 그 구간에서 본인도 채굴했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할피니일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또 다른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2014년에 도리안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의혹을 받았을 때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직접 등판해서 해명을 해줬죠. 아니다, 밝혀줬는데 2016년에 라이트가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했을 때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바로 2014년 8월에 할피니가 사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할피니는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와 한 동네에서 무려 10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할피니는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정황상의 증거들입니다. 라슬로 헤네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피자데이를 만든 장본인이죠. 초기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많은 채굴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때 굉장히 사토시 나카모토가 괴팍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너 혹시 버그 수정할 수 있냐? 너 버그를 제대로 수정할 수 있어야 돼.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아마도 이 할피니가 이 생명이 본인의 삶이 굉장히 꺼져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네트워크를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개발자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헤네츠에게 채굴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라고도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너무 많은 비트코인이 한 사람에게 몰리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였겠죠. 근데 이 헤네츠는 굉장히 많은 채굴들을 했고요. 이 채굴한 양 중에서 무려 10,000개의 BTC를 피자 2판으로 바꿔 먹었죠. 그래서 피자데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네,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일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계에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고인과 그리고 고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사실을 숨기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굉장히 지배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과 이 암호학자 그리고 전문가들은 할피니를 기리고 있습니다. 할피니는 2014년 8월에 루게릭 병으로 사망을 했고요. 완전한 죽음 대신 세포의 동결 보존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할피니는 본인이 생전에는 자신이 사토시가 아니라고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명의 후보를 알아봤고 유력한 2명을 봤습니다. 자, 닉제보와 할피니 중에서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자, 어떤 사람들은 사토시 나카모토는 닉제보인데 할피니를 끌어들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